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중국 경제보다 뭔가 막 지정학적인 거, 정치공학적인 거 약간 이런 쪽에 좀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두지 않나요? 돈 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네. 돈 안 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그런 것 아닌가. 정치의 계절. 그래서 우리는 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네네네. 뭐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중국하고 미국은 중간선거, 네. 또 중국은 이제 시진핑의 연임. 당대회가 10월, 11월에 이제 같이 걸렸기 때문에 네. 둘 다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페인팅 모션 아, 이게 너무 세다. 얼마 전에 미국의 낸시 펠로시 네.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잖아요. 소장님이 분석하시기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간 진짜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표심이다. 표심? 그렇습니다. 그것도 약간 민주당 측면에서. 뭐 민주당 측면도 그렇고 낸시 펠로시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이게 당 지지율 같이 떨어지는 건데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 밑으로 깨고 이제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게 중간 선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하원은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했지만 네. 상원도 지난 선거에서는 이제 그 50대 50을 겨우 맞춰서 네. 이제 이 낸시 펠로시 그 의장이 있지만 상원은 이제 부통령이 의장이 되다 보니까 네. 51대 50으로 이제 이 주도권을 쥐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헛발질을 서너 번 하면서 네. 지지율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재미난 건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상원에서 강하고 네. 그 하원에서는 역시나 이게 민주당이 세야 되는데 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지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그 민주당이 이제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중간 선거 때. 그렇죠. 11월 중간 선거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낸시 펠로시 자체가 의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뭐 3달 앞둔 시점에서는 그 민주당의 표박 갈기도 하나 있고 네. 또 당장 닥치는 이제 하원에서의 낸시 펠로시 자체의 이제 지위에 그 위협이 왔다는 거죠.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올려놨던 관세를 낮춰주면서 네. 중국한테 뭔가 받아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좀 많이 하게끔 그걸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펠로시가 대만을 가게 되면 그 협상이 어그러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가지 말라고 한 거고 네. 펠로시 입장에서는 정치인 펠로시로서는 가치가 없는 일이죠.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아마 뭐 대만 방문권은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이 강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선거 때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애국심에 불을 지르면 그 여당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건드리게 되면 네. 이것이 이제 여론의 주목도 받고 또 표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전병서 소장님 그 블로그에도 쓰신 걸 보니까 또 이제 그 칼럼 쓰신 것도 보니까 이번에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미국이 실리와 명분을 다 챙겼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야? 명분과 실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펠로시가 방문하기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 측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죠. 대만 가지고서 장난치면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요. 예. 정상회담 상에도 사실은 담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거 뭐 너는 지서나 나는 간다. 네네. 그게 이제 뭐 대국이 하는 일에 작은 나라는 네가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다.
거기서 말하는 대국이 이제 미국이고 그렇죠. 작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 이걸 이제 전 세계에 다 보여준 게 보여주고 하나 우리는 있고. 중국 따위 신경 쓰지 않아. 그렇죠. 약간 이런.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실리 측면에서는 중국은 뭐 사후적이긴 하지만 예. 펠로시 지나가고 나서 미사일 쏘고 그렇죠. 그 항모 띄우고 비행기 날리고 뭘 뭐 다 했어요.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중국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기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대만이 이제 무기를 사야 되는. 그렇죠. 그게 중국 무기는 당연히 아니고 미국 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대만 보증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게 대만한테 정기적으로 무기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을 도발시켜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예. 미국으로서는 이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제 수억 불의 군사 무기를 이걸 대만이 사게 하는 효과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명분은 세계 전체에 미국은 미국 마음대로 한다는 걸 보여줬고 네. 또 이제 무기 팔아서 돈을 아주 이제 차곡차곡 쟁기는 그런 실리가 이번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미국이 무기를 뭐 대만에 제공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게 공짜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대만에게 파는 거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하나된 중국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었으면 네. 그것은 이제 대만은 중국 땅이라고 인정을 해준 건데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무기를 판다는 것은 중국한테 무기를 파는 것인데 이게 make sense 하지가 않죠. 그렇죠. 미국이 특별히 법을 만든 겁니다. 대만에 무기를 팔 수 있는 법을 만든 것. 그래서 이름이 보증법이라는 게 대만의 안전을 보증해 주려고 하면 뭐가 보증, 개런티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대략 한 870억 불 정도 예. 이 무기를 대만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한 11억 불 정도? 이 정도 이제 조단 이상의 무기를 이미 팔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아마 중국의 그런 훈련 그 계기로 아마 더 많은 무기를 대만은 아마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진짜 대만의 머리 위로 미사일을 막 쏘지 않았습니까? 미국 보라고 한 건가? 아니면 대만 보라고 한 건가? 아니면 양쪽의 의미가 다 있는 건지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는 건지? 양쪽에 숨은 의미도 있고 양쪽 네. 다 보라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그 6군데 포지션을 보면 가장 가깝게 이제 그 본토하고 사격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대만의 그 북쪽 지역하고 이 남쪽 지역이에요. 거기는 본토하고 거리가 12km에서 16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12km, 16km는 뭐 미사일 쏘다가 어긋나면 유탄도 떨어질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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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잘 봐야 되는 것이 그 대만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이제 TSMC 공장인데 네. TSMC 공장에 지금 5나노 뭐 3나노 공장 짓겠다고 하는 것이 대만 북부에 요 지역하고 대만 남부 지역에 있어요. 이번에 미사일이 그 근처에 그렇죠. 쏘게 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던 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제 진짜 속내는 아마 이번에 그 유사시에 네. 대만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이제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해봤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뭐 지금 5나노급의 최첨단 반도체는 네. TSMC하고 삼성밖에 못 만드는데 그렇죠. 이 공장이 깨지는 순간에 미국의 첨단 산업이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펠로시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이단 말이에요. 네. 정치인인데 그 방문하는 일정 중에서 보면 TSMC CEO를 면담하는 일정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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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뭐냐는 건데 대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의도는 아주 이게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옐렌 재무장관이 왔을 때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관심사가 북핵 문제, 또 이제 안보 문제, 네. 또 통화 수합 문제가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싶었던 우리 일인데 입장에서는. 재미난 건 바이든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 카터 때부터 네.
첫 방문지는 다 휴전선이었어요. 근데 안 갔죠. 그리고 미군 부대를 방문해서 네. 미군을 격려하고 다음번 이제 정상 일정을 하는데 이번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무부 장관이 일정 끝내고 나서 LG화학의 배터리 공장 그쵸. 이걸 갔단 말이에요. LG 사이언스 파크. 그래서 이게 재무부 장관이 배터리 공장에 왜 가냐. 아, 그리고 하원 의장이 반도체 회사 회장하고 회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미국의 진짜 의도는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비흡자 산업, 반도체, 기업자 산업. 배터리. 아, 이 두 군데에 지금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뭐 이게 안보 문제, 핵 문제, 전쟁 문제, 이것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지금 정확한 리더들의 행태를 놓고 보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보다가는 왜 갔냐, 싸움 붙냐, 안 붙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는 미국이 지금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진짜 요구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와 배터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자기네 실익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철저하게.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만을 이제 중국과 1국으로 인정은 하지만 계속 뭔가 군사적으로나 아니면은 외교적으로나 어깃장을 좀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노리는 거는 지정학적인 노림수랑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측면의 실익을 지키려는 노림수, 요게 이제 다 같이 공통 분모로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뭐 항공모함을 11대 뭐 이렇게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3대째 건조를 하고 있는데 실전에 투입을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미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항공모함이 뭐 괌이든 사이판이든 미국 본토에서 오려고 하면 뭐 며칠, 몇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요. 네. 근데 유사시에 그럴 필요 없이 항공모함도 이제 미사일 맞으면 깔아앉는 거죠, 폭격하면. 예. 근데 절대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타이완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항공모함 몰고 와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보다도 타이완에 미사일을 놓고서 비행기 놓고서 쏘는 것이 월등히 쉽고 빠른 일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대만은 폭격 맞아도 그것이 깔아앉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타이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깔아지 않는 항공모함 타이완. 그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해진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기의 심장은 네. 그것은 반도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7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은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생산을 할 수 없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율도 안 나오고 뭐.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시대는 이것이 생산을 할 수 없으면 기술도 무용지물. 네. 근데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재를 못 구하면 이것은 말짱 꽝이 되는 아주 희한한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기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 위에 원자재가 또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그 위에 생산 라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TSMC의 전체 매출액의 65%, 63%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미국의 첨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의 심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게 지킬래 말래는 그 물어보나만 하죠. 그러면 중국은 만약에 대만을 진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은 거의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뭔가 뭐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 마련이 돼 있다고 하고, 그러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그쪽에서 뭐 전쟁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일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일본에서도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고 미국에서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고 네.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붙었을 때 미국이 중국하고 이게 싸움에 체급이 다르다는 거죠. 체급이 다르다. 붙었다 그러면 뭐 중국은 한 방에 끝나는 아직은 이제 뭐 군사력의 수준 또 예를 들면 그 무기의 수준 또 국방비의 수준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한 74%지만 이제 군사력 이런 측면 이제 전쟁 능력에서 보면은 뭐 25% 50%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 붙었다고 그러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그거는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는 것이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으로 기술로 제재를 하려고 하지만 중국이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그게 계기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의 역사적 과업일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대만을 통일하지 않고 통일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아젠다로 두는 것이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훨씬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사력에서 지금 붙으면 진다. 네. 그래서 중국이 손자병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는 전쟁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서 통일보다는 지금처럼 이게 긴장관계가 훨씬 더 이 정치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대만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9년에 수교를 중국하고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미국이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만관계법. 그렇죠. 이건 미국 국내법이에요. 그래서 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본토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무기를 판다. 무기를 공급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태의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게끔 네. 이 미국이 도와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공격받으면 자동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동 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 개입을 불러오는 공격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만 앞바다 남중국해 이 지역이 그 우리 한국만 해도 뭐 물동량의 거의 40% 에너지 같은 경우는 90%가 그리로 올라와요. 네. 네. 그래서 유사시에 이것이 막혔을 경우에 동북아 지역에 일본 포함 한국 다가 이것이 물류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이게 다가 이제 스톱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또 일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만이 점령당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은 그건 반드시 일본이거든요. 그럼 일본의 자동 개입을 불러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동북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3차 전쟁의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그것을 액션할 만한 중국의 능력이 되질 않는 거죠, 아직은. 근데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중국이 잽이라도 한 대 펀치를 날린다. 그러면 완전히 전면전도 불사할 수 있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미국은 그걸 호텔만 유도하고 싶은 건드려봐. 거죠. 유도요? 그렇죠. 유도해서 그렇게 이제 중국의 도발을 유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불타 죽는다, 뭐 이게 항로에 들어오면 미국 비행기가 들어오면 격추시키겠다, 뭐 이런 험악한 얘기를 했지만, 네. 뭐 펠로시는 유유히 이제 안착하고 또 회담 다 잘하고 넘어갈 때까지 비행기에 대한 공격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떠난 뒤에 그때 이제 포 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중국이 그렇게 포 쏘고 난리 치고 난 4일 동안 하고 난 다음번에 네. 대만이 이제 그때서야 이게 포 쏘고 또 방위 훈련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네. 보면 미국, 중국, 대만이 서로 겹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도발이면 도발, 훈련이면 훈련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세 개 나라 어느 나라도 서로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이번에 해준 거죠. 그 짜고 치는 고수톱처럼 보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에다가 뭐 반도체건 배터리건 공장을 많이 지어라 하잖아요. 그 단순히 보면 뭐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것도 있고, 또 뭐 삼성이라든지 SK그룹에게 다 그걸 요청하는 거는 물론이고 TSMC한테도 미국 본토에다 공장을 지어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조금 속뜻은 좀 뭐라고 보세요? 반도체와 배터리의 내재화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첨단 기술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란 건데, 기술은. 그렇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러는 걸 굳이 자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이제 기러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이렇게 날려보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크기 전까지는 그게 한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대만에 있던 미국이 다 통제할 수 있었고, 또 그 통제라는 것은 이제 군사력으로도 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본력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한국도 반도체 회사 삼성 그러지만 지분율로 보면 50%, 51%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본으로 또는 이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확 부상하고 나서는 여기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의 전략은 이제 리쇼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네. 반도체라는 게 40년, 30년 전에 집 나간 이제 산업을 4년 만에 리쇼링 시킬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 쇼링을 먼저 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리쇼링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자국으로. 그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이 과연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리쇼링을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돈으로 꼬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연속 공정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반도체 공장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인당 소득 34,000불 뭐 이 정도가 되면 3교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근데 68,000달러짜리의 나라에서 3교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걸 이제 냉정하게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일할 사람, 이제 40년 전에 이 반도체 산업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 사이에 거기서 일할 인재니어가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거기도 공장을 지면 그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본토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수익성, 이제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이 얘기하는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의 그런 리쇼링 정책은 40년간 세계적인 이전 과정을 거친 거를 4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아마 10년에서 15년 이상의 긴 시간에 이건 네. 플랜이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마켓을 가진 미국이 예.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520억 불을 이걸 보조금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이제 실리를 중심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런 걸 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520억 불 이면에 something special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삼성이 몇 년도였고 2020 몇 년까지 반도체 공장을 이제 완전 자동화 하는 걸 이제 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뜬 적이 있는데 그런데 현실성. 이제 문제는 반도체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하면 예. 그거는 뭐 벌써 했겠지. 그걸 아직도 안 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미묘한 작업이고 많은 조정이 거쳐져야 되고 로봇이라는 것이 가르쳐 준 대로 맞잖아요. 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트라이얼 에러가 있는 것이 이제 첨단 산업인데 그것이 이제 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은 이제 아닌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긴 플랜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